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할 때 당부했던 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 건강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올다이 음원 발매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요.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가수 임영웅 씨의 신곡인 두올다이의 음원 영상이 3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기억하시다시피 10월 9일 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두올다이의 음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요게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이미 이제 400만 뷰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10월 9일 날 오후 6시에 음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3시간 만에 멜론 음원 차트 탑100 1위를 발매 3시간 만에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기도 했었고요. 지니벅스 실시간 사이트에도 1위를 기록하면서 음원 사이트를 장악해버렸던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두어다이 안무는 다 외우셨습니까? 저 집에서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몸을 움직이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간단한 포인트 안무도 이렇게 어려운데 임영웅 씨는 이걸 어떻게 해냈나 싶은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이 음악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가만히 서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어느 날 이렇게 아이돌 못지않은 아이돌력을 보여주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영웅 씨가 사실 두올다이를 발매했을 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가수분들이요. 새로운 변신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귀동냥으로 참 많이 듣게 되거든요. 우선은 가수분들이 새로운 변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를 제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음색을 바꾸거나 뭐 아니면 이 톤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뉴스를 하는 톤과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 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진행하는 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변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아나운서 초보 시절에 진짜 화장실 가서 많이 울었거든요. 말하는 것도 이렇게 음색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창법을 바꾸는 게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노래하는 목소리의 원래 색깔, 창법 이런 걸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분위기가 다른 곡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변신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목소리, 같은 음색으로 낼 수 있는 색깔들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 범주에 벗어나는 아티스트가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에서 홍혜민 기자가 쓴 그 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임영웅 장르적 변주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임영웅 씨가 굉장히 여러 장르에 도전을 하면서 적극적인 도전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임영웅 씨를 그냥 트로트 가수라고 한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어머나 이렇게 많은 장르를 이렇게 잘 소화한단 말인가? 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아무리 대세 스타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매 작업물마다 팬들의 호평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때문에 몇몇 스타들은 앞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 스타일과 이미지를 답습하곤 한다. 이미 일정 수준의 흥행이 보장된 작업물을 통해서 안전하게 인기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나가는 스타들이 종종 자기 복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음원을 낼 때 본인의 성공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티스트 한 사람의 음원과 그 앨범이 그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그 중요한 키일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덜컥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장르만 계속하면 지금까지 본인을 좋아해 줬던 팬들이 계속 응원해 줄 거고 좋아해 줄 거니까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리메이크 음반이 그런 면에서 안전이 보장돼서 한동안 리메이크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히트했던 곡들을
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돼서 리메이크 음반을 만드는 게 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임영웅 씨의 행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적수가 없는 톱의 입지를 굳혔음에도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하면서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 데뷔를 해서 2020년에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1위를 등극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경연 프로그램이 끝나고 예능을 통해서 발라드, 댄스, 팝송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면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왔죠. 가요계의 선후배들이 다 너무 잘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잘 소화했고 심지어 이제 이게 정식 발매가 되기도 하고 스펙트럼을 많이 넓혔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단독 앨범을 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같은 감성 발라드, 이후에 자작곡이었던 런던보이나 폴라로이드 같은 락, 포크 장르의 곡들도 잘 소화를 하면서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모래알갱이도 자작곡이자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놀라운데요. 사실 여기까지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속의 선입견을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굉장히 잘 해야지만 그 선입견이 깨지고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잘하는 가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EDM 장르를 했어요. 와, 이건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두올다이가 댄스 무대까지 선보이면서 또 한 번 영역 확장을 알렸습니다. 팬카페에 임영웅 씨가 올린 얘기를 보면 처음 도전하는 EDM 곡이고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과 그냥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을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된 곡이 EDM이 됐고 댄스곡이 됐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팬들하고 신나게 놀자라고 해서 EDM 곡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어쩌면 더 놀라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해 줄까? 내 노래를 예뻐해 줄까? 그런 게 아니라 팬들과 함께 즐겁게 콘서트를 했으면, 팬들과 함께 소통했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곡을 만든 거잖아요. 이 곡이 발매 직후에 우리나라 주요 음악 차트에서 1위를 바로 직행을 했고 지금 발매한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만 상위권을 지키면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공로는 임영웅 씨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팬들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장르를 하든 내가 원하는 장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무엇을 하든지 지지하고 들어보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압도적인 인기가 두올다이의 성공에 영향을 줬겠습니다만 홍혜민 기자가 뒤에 지적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역량, 장르의 벽을 부순 올라운더 가수로서의 임영웅 씨의 역량과 존재감을 입증하는 결과였다는 거죠. 단지 팬덤이 크고 인기가 많아서 이 곡이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놀라운 역량과 실력이 이 장르를 팬들로부터 흡수시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미 보장된 길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신과 도전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임영웅 씨의 실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라는 겁니다. 팬덤도 이 아티스트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어쨌든 임영웅 씨가 이런 도전들을 해오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후배들에게도 아마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와 또 중장년 세대가 모두 다 좋아할 수 있어서 팬층을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건데요. 임영웅 씨가 지난번에 KBS에 출연했을 때, 뉴스에 출연했을 때 올해부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꿈을 꿔보려고 한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서 더 많은 세대와 공감을 하고 싶다. 해외 팬들과도 공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임영웅 씨의 의지인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러나 홍혜민 기자는 기대의 눈빛으로 지켜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스펙트럼 넓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JYP의 수장인 박진영 씨가 함께 나와서 얘기하는 K-팝의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전에 방송이 됐는데 전 좀 뒤늦게 다시 보기로 봤는데요. K-팝의 가장 큰 고민이 팬층이랍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전의 다른 음악적인 팬들은 단단한 팬층인 팬덤이 있고 라이트 팬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볍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팬층이 K-팝, 특히나 아이돌 팬들의 경우에는 아주 공고한 팬덤만 있고 라이트 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확장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오래도록 사랑받는데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렬히 좋아하는 공고한 팬덤과 가볍게 좋아하는 라이트 팬덤이 있어야 이게 확장을 하는 거가 되는구나. 그리고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게 저렇게 어렵구나. 근데 사실 K-팝은 그래도 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으니까 그 기획사들이 같이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 경우는 보통 일이 아니겠다. 왜냐하면 이런 길을 간 사람이 임영웅 씨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영웅 씨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어서 대신에 또 그만큼 또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콘서트만 해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중앙일보에서 이번에 콘서트에 대한 마지막 방점을 찍는 기사를 올려줬습니다. 이번에 임영웅 씨 콘서트 친절을 보고 깜짝 놀란 아이돌 팬들이 묵혔던 공분을 터쳤다. 뭐 이런 기사인데 어쨌든 임영웅 씨가 콘서트 문화를 바꾸는데도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요. 임영웅 씨 콘서트의 분실 티켓 재발행 부스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2만 건 넘게 공유가 되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공연장에 왔던 아이돌 팬 경력 자녀들이 티켓 재발행이 가능했던 일인가 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콘서트 티켓이 재발행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아이돌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콘서트 티켓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막 며칠 울고불고 했더니 저 아는 분이 그 고객센터 전화하면 우리가 받은 그 티켓 있잖아요. 포토카드처럼 생긴 티켓은 못 받지만 콘서트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 티켓을 발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티켓을 받아서 들어갔었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가 분실한 티켓을 재발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가족 대기소를 마련하고 이런 세심한 배려를 호평을 받았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아이돌 팬들이 그 불친절한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있다가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고객들에게, 관객들에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콘서트 입장할 때 신분 확인, 몸 수색 과정에서 인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모양입니다. 뭐 팬미팅 입장을 위해서 학생증을 냈는데 직원이 위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담임선생님 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도 섭외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급식 뭐 먹었냐 교가 불러봐라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수치스러웠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분증 사진과 안 닮았다 라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말해보라 라고 하더니 버벅대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압박해서 입장을 거절당했던 팬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신분 확인을 위해서 금융인증서까지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휠체어 타신 장애인 그 관객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티켓을 양도받았는데 공연장 입장을 거부당하고 직원이 눈앞에서 티켓을 찢었답니다. 그 당시엔 검사를 심하지 않게 하던 때여서 티켓을 양도받고 괄호에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네요. 그냥 들어갔는데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본인이 맞냐라는 직원의 질문에 딱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입장을 안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거니까요. 그런데 눈앞에서 꼭 티켓을 찢었어야 될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야단 맞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한테 할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는 티켓 양도를 해주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규정인 거죠.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하고 티켓을 산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너무 거칠게 대우를 하니까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팬은 불가촉 천민이다 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 소속사 직원들이 아니라 소속사나 콘서트를 운행하는 쪽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인데 팬들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어리고 10대들이 많으니까
혹시 이렇게 함부로 대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팬들이 콘서트 티켓 등의 고가의 상품을 지불하는데도 소비자 대우를 받기는커녕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이돌 팬덤도 소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대비적인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임영웅 씨 콘서트가 얼마나 배려되어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고객이 그러니까 콘서트를 만드는 쪽이 갑이고 소비자들이 을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임영웅 씨 콘서트는 반대잖아요. 관객, 고객, 팬들이 제일 윗상단에 있고 그 팬 서비스를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후레쉬 안 비춰줘도 걸어가는 길 잘 갈 수 있는데 꼭 따라와서 자리에 앉혀주고 하더라 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대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아마 아티스트인 임영웅 씨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인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팬들을 소중하게 대하는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투표하는 방법을 올려드렸었는데 우선 이 마마 투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2시 51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엠넷 플러스 앱입니다. 이게 PC로 투표하시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투표를 하셔야 돼요. 앱을 까시고요. 열자마자 엠넷 플러스 앱을 여시면요. 이렇게 위에 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드와이드 팬즈 초이스 부문에 본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열려요. 자, 지금 7일하고 11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2분인데 득표 순으로 보면 10이 올라 있습니다. 2.95%인데 10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투표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엠넷 플러스 앱을 까시고요. 앱을 여신 다음에 오른쪽 휴대전화 이렇게 들고 오른쪽 위쪽에 보트라고 돼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 이게 열리는데요. 그러면 사람입니다 하고 이게 그 이미지 클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 거 사자인데요. 하나, 둘. 네, 이렇게 되면 사람입니다 하고 최종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밑에 영상이 있어요. 영상 확인 완료 시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뜰 때까지 요 밑에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보실 때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티파이로 가셔야 됩니다. 스포티파이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포티파이에 월드와이드 팬즈 초이스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30초에서 40초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임영웅 씨 런던보이를 30초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30초 이상 들으셔야 되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하시고 나면 이제 투표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엠넷 플러스 앱에서 하는 투표,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에서 하는 스트리밍 투표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완료가 되니까요. 10위 안에 들어가야 이제 마마 월드와이드 팬즈 투표에서 그 수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딱 10위권이어가지고 부지런히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이 어려우시면요.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